축구팬 여러분, 그리고 스포츠 데이터 분석을 사랑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술배당연구소의 호주 축구 경기 분석입니다. 본 채널의 4가지 분석 원칙, 팩트체크, 흐름과 전술, 확신 억제, 그리고 배당 해석에 기반해서 오늘도 날카로운 현미경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분석해드릴 경기는 호주 A리그 맞대결입니다. 한국 시간 4월 2일 오후 1시 35분, 메가서 FC와 뉴캐슬 제츠의 경기가 킥오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리그 6위 메가서와 1위 뉴캐슬이 만나는 만큼 이번 시즌 향방에 꽤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매치업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될 인사이트만 골라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파트 2, 팩트체크, 부상자 및 예상 라인업. 본격적인 분석의 첫 번째 단계, 팩트체크입니다. 양팀의 스쿼드 현황과 부상자, 그리고 예상 라인업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홈팀 메가서 FC입니다. 한국 팬분들께는 다소 아쉬운 소식인데요. 지동원 선수가 발목 부상으로 이번 경기에 나서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동원의 이탈은 전방에서 버텨주는 무게감과 연계 옵션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상당히 뼈아픈 지점입니다. 이 외에도 공격과 미드필드 자원 일부가 컨디션 문제와 부상 여파로 결장하거나 출전 시간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메가서는 수비 숫자를 두껍게 가져가는 500 기반의 플랜을 우선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 포메이션은 5-4-1 또는 5-2-3 변형입니다. 골키퍼 자리는 로빈슨 또는 커르토가 맡을 가능성이 크고 수비 라인은 우스콕, 다실바, 그리고 측면에서 탈복과 로즈가 포진하는 그림이 유력합니다. 전방에서는 미첼 듀크와 이코노미디스가 세트피스와 역습 상황에서 핵심 역할을 맡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뉴캐슬 제츠입니다. 뉴캐슬은 이번 시즌 리그 최상위권을 유지할 정도로 좋은 스쿼드를 보유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변수는 존재합니다. 클레이튼 테일러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고 바돌라토와 브라쿠 등 일부 자원도 장기 부상 이슈를 겪고 있습니다. 다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팀의 핵심 2선 자원인 자크 클러프 그리고 수비에 안정감을 더해줄 다니엘 윌머링이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스쿼드 운영폭이 넓어졌습니다. 이들은 선발 혹은 벤치에서 경기 흐름을 바꿔줄 카드로 활용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뉴캐슬의 예상 포메이션은 4-2-3-1입니다. 렐리아노프 골키퍼를 뒤에 두고 포백과 더블 볼란치를 통해 빌드업을 시작한 뒤 2선의 클러프와 측면 공격수들이 적극적인 전방 압박과 박스 침투를 시도할 패턴이 유력합니다. 파트 2, 흐름 및 전술적 상성. 호스트. 두 번째 분석 원칙, 흐름과 전술적 상성입니다. 우선 현재 리그 테이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캐슬 제츠는 리그 최상단에서 우승 경쟁을 이끌고 있는 팀입니다. 21경기에서 13승 1무 7패, 승점 40점 내외의 기록을 유지하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득점은 40골대 중반, 실점은 30골대 초반으로 공격력은 리그 최상급이지만 수비는 비교적 많은 실점을 허용하는 팀입니다. 반면 메가서는 승점 20점대 중후반, 리그 6위권에 포진해 있으며 파이널 시리즈, 즉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지켜내야 하는 입장입니다. 득점은 20골대 중반, 실점은 30골대 중반으로 득실차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수비 불안과 경기력 기복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전술적 상성을 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뉴캐슬은 이번 시즌 리그 상위권 팀들 중에서도 특히 공격적인 기조를 유지해왔고 경기당 5골에 가까운 화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만큼의 리스크도 안고 있는데 라인을 올리면서 뒷공간을 자주 내주기 때문에 실점 또한 적지 않습니다. 이 뉴캐슬의 스타일을 상대하는 메가서는 홈에서 500을 활용해 먼저 버티고 이후 빠른 역습과 세트피스를 노리는 전략을 준비할 공산이 큽니다. 이코노미디스의 침투와 미첼 듀크의 제공권, 그리고 세트피스 패턴이 뉴캐슬의 다소 헐거운 수비 조직을 공략하는 키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직전 맞대결이었던 2월 22일 경기에서는 뉴캐슬이 1-0으로 승리를 거두며 우위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뉴캐슬이 주도권을 쥐겠지만 메가서 입장에서는 프로권 수성을 위해 동기부여가 극대화된 상황입니다. 전술배당연구소 2.0 데이터 모델이 산출한 이번 경기 승률 기대치는 대략 뉴캐슬 승리 약 43%, 메가서 승리 약 33%, 무승부 약 24% 구간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즉 뉴캐슬이 우위이긴 하지만 홈팀 메가서가 승점 1점 이상을 가져갈 여지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파트 3, 배당 흐름의 숨은 의미. 호스트. 세 번째 원칙, 배당 흐름 해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배당 초기 설정부터 상당히 의미심장한 힌트를 던지고 있습니다. 초기 배당을 기준으로 보면 메가서 승리, 배당이 약 2.45, 무승부 3.90, 뉴캐슬 승리가 2.49 전후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도 뉴캐슬 승리 배당은 2.40에서 2.45 사이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횡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쯤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그 1위 팀과 6위 팀의 맞대결인데 1위 팀인 뉴캐슬의 승리 배당이 생각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과 업체가 뉴캐슬의 전력 우위를 인정하면서도 메가서의 홈 이전과 벼랑 끝 동기부여 그리고 뉴캐슬 수비의 취약성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는 구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뉴캐슬 쪽에 메누스 경콩호모 혹은 메누스 0.25에 해당하는 아시안 핸디캡이 주어지긴 했지만 배당 수치상으로는 무승도 가능성에 꽤 많은 비중이 실려 있다는 점입니다. 핵심 윙어 테일러의 부재와 메가서의 수비적인 500운영 가능성이 오지에 반영되면서 뉴캐슬의 일방적 승리보다는 팽팽한 흐름 속 다득점 경기 시나리오 쪽에 시장이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트 소, 최종 분석 및 재현, 호스트. 이제 오늘 분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 변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뉴캐슬의 플레이메이커 자크 클로프의 복귀입니다. 클로프가 가동될 경우 뉴캐슬의 이선 창의성이 살아나고 세트피스와 전환 상황에서 퀄리티가 확실히 올라갑니다. 둘째, 메가서의 지동원 결장 이슈입니다. 최전방에서 공을 지켜주고 연계해줄 자원이 줄어들면서 메가서는 오히려 더 노골적인 역습과 세트피스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림입니다. 전술적으로는 뉴캐슬의 파상 공세를 메가서의 500이 얼마나 버텨낼 수 있느냐, 그리고 역습 상황에서 이코노미디스와 미체 듀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찬스를 마무리하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전력 자체는 뉴캐슬이 우위이며 전술배당연구소 2.0 시스템이 도출한 예상 스코어 역시 1대2, 뉴캐슬의 근소 우세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뉴캐슬은 우승 굳히기를 위해 공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만큼 뒷공간과 수비 조직의 흔들림이 동반될 가능성이 큽니다. 메가서 역시 파이널 시리즈 진출권이 달린 홈 경기인 만큼 최소한 무승부 이상을 노리며 강하게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했을 때 저희 전술배당연구소가 드리는 제언은 승패보다는 득점 방향에 집중하는 접근입니다. 통계적으로도 양팀 모두 득점, BTTS와 2.5 기준 오버에서 높은 빈도를 보여온 팀들입니다. 따라서 배팅 관점에서 참고하실 만한 방향은 승패 선택보다는 양팀 득점, BTTS, 그리고 2.5 오버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의 네 번째 원칙, 확신 억제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통계와 전술, 그리고 배당 시장의 흐름에 기반한 분석일 뿐 스포츠 세계에 100% 확실한 결과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최종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의 몫이고 저희 콘텐츠는 그 결정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에 불과합니다. 오늘 메가서 FC와 뉴캐슬 제츠의 A리그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로 다뤄줬으면 하는 경기나 리그가 있다면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분석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술배당연구소 2.0의 다음 경기 데이터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